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무고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소할 때 걱정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를 함부로 했어도 안 되지만 고소할 때 잘못 고소해서 잘못 진술해서 무고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검찰 현실에서 그런 사례를 또 많이 봐왔고 또 검찰에서 또 무고를 인지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무고가 인지되고 어떻게 무고를 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명은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또 행정관청에도 했을 때도 혹시 그 허위사실로 진정하게 되면 또 무고죄가 되고 수사기관에서 또한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또 무고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의해야 되냐? 일단 그 고소하실 때 그 이 무고죄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인데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해서 다 처벌할 것 같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요시 여깁니다. 실무적으로 또 허위 사실의 인식, 다시 말하면 허위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허위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진정하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고 막연하게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을 것이다. 통상 있는 일들이 앞에 대표이사와 뒤에 대표이사 간에 또는 조그만 모임의 전 회장과 후임 회장 간에 그래서 장부를 전달 안 한다든지 통계산을 제대로 안 하고 인수인계를 하려고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의심을 갖고 고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죄가 된다면 처벌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의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무고죄가 되느냐? 이 경우는 장부 정리나 계산, 동계산을 제대로 안 한 거 갖고 아마 했을 것이다. 상대편이 이렇게 아마 횡령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조사해보면 죄는 안 되지만 또 이것 또한 무고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정해서 또는 추측을 해서 나한테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했으니까 너는 이 돈을 어떤 외면적으로만 보고 정확한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고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있다라고 판단하고 명백하게 허위로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공서에 행정기관에 또 진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판례에서 요건을 강화했냐?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 사실에 법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해서 고소했다고 다 처벌할 것 같으면 고소가 너무 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이는 그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에 대해서 자유롭게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를 보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나와서 또 고소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청약서를 썼는데 이 쓰는 거는 보험 설계사가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는 그 당사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기재해서 고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그 글씨만 그 사람이 썼다고 해서 그게 사무소 위조가 아닙니다. 사무소 위조라는 것은 그 결국은 그
그러니까 무고가 되려면 사무소 위조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무고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안 했고 여기 보험 설계사가 사인했다는 그 자체만 갖고 사무소 위조가 아니라 진정성, 정말로 이 사람이 이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 명의의 고객을 쓰는 거는 글씨는 설계사가 썼지만은 고객이 그거를 승낙해서 이렇게 하세요. 사인도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동의해 주는 거. 특히 요즘에는 전화 확인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확인이 오는데 이런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또 사인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보험료도 이렇게 또 내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단지 글씨가 내 글씨가 아니고 설계사가 이미 내려섰고 설계사가 이거를 보험을 들게 이렇게 어떻게 뭐 반강요했다 해서 그거를 사무소 위조로 고소하게 되면 그것은 명백한 무고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하실 때 글씨가 틀리고 글씨가 내 글씨가 아니고 상대편 글씨다고 해서 이거를 사무소 위조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서 과연 진정성 정말 내 허락 없이 그거를 멋대로 설계사가 동의 없이 썼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의한 게 나왔어요. 문자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또는 뭐 보험료 납입하는 걸로 인해서 알고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보험을 가입한 걸 알고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건 내가 서명 안 했으니까 날인 안 했으니까 이거는 사무소 위조라고 고소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무소 위조로 고소하시는 거는 사기죄와 결부돼서 같이 고소하게 되는데 특히 유의해야 될 그 제명입니다. 무고죄의 상당수가 사무소 위조죄와 관련해서 무고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소 위조는 이게 문서를 위조했던 승낙했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사무소 위조, 변조 이와 같은 관련된 제명을 고소할 때는 특히 승낙 여부를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고죄를 피해야 됩니다. 물론 사기 같은 경우도 돈을 줬는데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았어요. 근데 빌렸다는 채용증만 있고 갚았다는 영수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받았다는 것이 무슨 계좌로 안 받았고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받았다든지 근데 받았다는 확인서 써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편이 그 약점을 가지고 돈 안 받았다고 사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도 무고가 됩니다. 왜?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허위사실이 명백하죠. 그리고서 형사처벌해달라고 고소한다면 이 또한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은 이 무고죄 특히 고소할 때 주의할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소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무사분 중에도 상당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그 고소를 이렇게 대신 그 고소장 써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는 법무사나 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고죄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참고하시고 특히 고소할 때는 무고죄가 어떨 때 그 허위사실의 인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거를 허위로 알고도 고소하는 것이 무고죄라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명심하셔서 고소하실 때 또는 조심하시고 또 무고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에도 그런 조항이 나와요. 그 무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고죄와 여기 우리가 아는 무고죄 약간 다릅니다. 약간 태양이 다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시고 앞으로 고소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